안녕하십니까. 달마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45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녹화 작업이 오디오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녹화를 지금 두 번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첫 영하권 날씨를 보인다는 예보가 있었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논평은 문재인 정부에 이은 이재명, 윤석열 참 이 악몽의 쓰나미라고 해야 될까요? 혼란의 쓰나미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 하루하루가 저희들한테는 좀 악몽과 같은 세월이었죠. 국가의 체면은 사라지고 위신도 사라지고 경제라든지 국가 예산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을 해가지고 나라가 참 굉장히 험한 상황으로 몰렸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뭔가 이제 새로운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은 또 그 야당 대표인 이재명 씨의 어떤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나라를 큰 혼란으로 이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이 됐던 것 같아요. 마침 지난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1년 징역에 실형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상황이 지금 조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만, 앞으로 또 어떤 국정을 혼란으로 이끌고 갈 사건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재명의 어떤 혼란의 쓰나미가 지금까지 2년 반, 앞으로 또 한 6개월 정도 보태면 한 3년 정도 국정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큰 무리 없이 그 국정을 진행하다가 말하자면 좌파 정권 청산에 완전히 실패한 상태로 있었죠. 그러다가 올해 초 2월 달에 그 의료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국정이 완전히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내년 3월이 되면 문제가 정말로 재난 수준으로 발전을 해가 정부를 또 한번 그 수렁으로 몰고 들어갈 것 같은데, 쭉 보면 문재인, 이재명, 그 다음에 윤석열, 이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그 자질 부족 내지는 이념 오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쳐서 국민들에게는 악정의 쓰나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잘못된 정치가 나라와 민생을 망치고 있는데, 특히 야당이 좌파 이념을 내세우면서 청년들을 착취하고 못 살게 굴고 있죠. 지금 뭐 그분들한테는 인생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희망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자영업자나 뭐 국가의 그 경제를 끌고 가는 그 대기업들을 전부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고, 여당 역시 뭐 거기에 부안해동하거나 겨우 제동을 거는 신용만 하고 있지, 실제적인 어떤 국가의 발전적인 입법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책을 못 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각성을 해가지고 이 참 정신 나간 야당과 여당한테 혹독한 평가와 그 따가운 비판을 계속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그런 어떤 국민적인 각성이 없다면 나라가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논평은 이재명의 그 혼란 쓰나미, 그 다음에 윤석열의 혼란 쓰나미, 이 두 편으로 나눠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공직에 나서서는 안 될 이유를 제가 5가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 전과사범, 이거는 국가 위신과 관련되는 문제고, 우리 정치의 어떤 범죄적 성향에 대해 성향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이유로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 영합의 그 무책임한 정책을 안 바란다. 이것도 말하자면 공직을 맡아서 안 될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그 세 번째는 이념적으로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자세, 이것도 정치인으로서 결격사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형사적인 어떤 범법 행위가 너무 많다는 거죠. 뭐 본인이 전과사범일 뿐 아니라 7개 사건에서 지금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뭐 확실한 결격사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번째로 그 과정에서 8명의 애꿎은 재판 관련자들이 뭐 자살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건 역시 정치인이 공직을 맡을 수 없는 하나의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뭐 사람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 좀 추가적인 게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겠더라고요. 그 이제 6번째가 그 형수에 대한 그 참 지글지글한 그 욕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본인의 형님을 강제 입원시킨 사건. 그 다음에 7번째는 요즘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관리 잘못.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의 부인이 잘못됐을 경우에 국정에 엄청난 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그 민주당을 1인 체제, 1인 말하자면 1인 독주죠. 거기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1인 독주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정당을 자신의 그 범법 행위에 대한 방탄 활동에 동원했다는 거.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정말로 극단적인 그 행위라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게 여덟 번째 사유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그런 방탄 행위가 방탄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결국은 삼권 분립을 붕괴시키는 상태로까지 지금 악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9가지 사유,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 씨는 공직에 나서서 안 된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 9가지 사유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재판이 7개 사건이나 되기 때문에 결국은 15개 사유가 해당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임금 변호사를 자칭한다든지 기타 또 부수적인 자격 그 미달의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한 20건 정도는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로 공직에 나서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그 피 속에 거짓말과 위선의 그 DNA가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인 사당을 만들어 놔놓고 대한민국의 5번 재판 결과를 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라는 그런 궤변을 하는데 정말로 이거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의 극치죠. 근데 우리 정치사에 제가 사실 거의 50년 가깝게 언론인 생활을 해왔는데 우리 정치사에 이런 인물이 저는 그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존재 자체가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나라에 그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 좌파 그 사법부, 그 김명수 사법부에다가 지금 현재의 사법부하고 일부 겹쳐집니다만, 그 이념 공동체, 그 좌파 이념 공동체, 그 다음에 권력 공동체라는 어떤 결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존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법 1심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하등의 반성이나 국민들에 대한 죄송하다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고 정부 탓, 그 다음에 사법부 탓 이런 식의 자세를 보이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말하자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앞으로는 그 단말마적 몸부림 또는 국정방해 책동으로 이어질 것이 지금 우려되고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요번 이 사건을 볼 때 우리 언론들이 뭔가 참 국민 여론을 제대로 그 선도를 못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언론들의 그 이제 논지를 보면
그러니 장애 집회를 하지 마라. 제1당이 장애 집회하는 거는 꼴불견이다 하는 그거 한 개 하고, 그 다음에는 대선 가도의 빨간불이라 하는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뭔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은요, 그 진실과 정의라는 대명제에 따라 민주주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집단이죠. 그렇다면 요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는 이 사건을 보고 이재명 대표의 정계 추방이 이제 이루어지는가,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도를 하고 논평을 해야 마땅할 텐데, 그냥 정치공학적인 입장에서 대선 가도의 빨간불이라는 이런 어떤 중립적인, 가치 중립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 보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그만큼 지금 정상적인 기능을, 민주주의를 살리는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는 국민들도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정치 지도자로서의 선호도, 이런 거를 보면요, 한 25%에서 29% 정도가 나왔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요,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분을 지지한다는 것은 인격 파탄을 지지한다는 것이고, 국가의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을 찬성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본인들이 자신들의 그 자녀들을 이름을 걸고 그런 인격 파탄이라든지 국정 파탄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엄숙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팬덤이라든지 정치의 지향이 아주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이제 뭐 정상적인 재판을 결과를 지금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방치하게 될 경우에 향후 6개월간 23개월, 3심, 대법원 3심 3개월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파국으로 몰고 갈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으니까 나는 스스로 내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 혼자는 못 죽는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어떤 정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이재명 대표를 그냥 이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을 맞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 위기에다가 경제 위기, 뭐 외환 위기, 뭐 요즘 위기라 하는 위기는 막 거의 다 지금 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나라가 이재명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면 이런 문제를 하나도 지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일단 사법부에 묻고 싶어요. 사법부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그 생존을 담보를 해준 그런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뭐 요번 28일이죠.
뭡니까? 그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날 그 법정 구속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우범자, 범법자 중에서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늘 이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는 게 법의 기본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재명이라는 이런 분도 역시 우리 국가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앞으로 어떤 해악을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저질지 모르는데 이분을 격리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이 정말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험 인물을 격리시킨다는 차원에서 뭐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뭐 그게 정말로 어렵다면 재판 기간을 최소화해 가지고 이 정치 권력과 사법부의 결탁 관계 이거를 이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가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민주당이 434억 원의 지난 대선 그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은 전부 저는 제정신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정당에 대한 회초리를 들어줘야 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434억 원을 토해내게 만들어 가지고 정당들이 두 번 다시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못하도록 이상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조만간 그 보조금 반환에 대한 민주당의 꼼수가 지금 벌써 나온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런 과정에 지원해가지고 사법부가 그 434억 원을 반환받도록 하는데 적극 협조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번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정도로 논평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쓰나미,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혼란의 쓰나미 또는 악몽의 쓰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국정이라는 것은요,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못하면 이게 돌출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제 윤석열 정부의 특성을 보면, 정치 감각이 부족해서 정치적 메시지가 뜬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시사 상황에 맞춰가지고 정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시사 상황을 도외시하고, 자기만의 그냥 백일몽으로 그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성은요, 그 정책 발표는 있는데 후속되는 실체가 허물허물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 뻥튀기만 하고, 용두사미로 정책이 오리무중으로 돌아가 버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내세운 두 가지 이야기는 그 소득과 교육 불균형의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의 국정 기조를 좀 변화시키겠다. 그래 종전에는 시장 위주의 경제 정책에 치중하다가 이제는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4+1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총론적인 방향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사 흐름하고 지금 맞지가 않고요. 그럼 발표의 시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정의 혼란, 이거를 그냥 땜질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내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초상집에서 춤추는 그런 꼴이 아닌가. 말하자면 지금 이 양극화 해소라든지 4+1 개혁하는 게 지금 공중에 뜬 구름 같은 지금 이야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발표에 아무런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음식을 제공해야 그 음식이 맛이 있고 그 가치를 발휘하는 거지, 사람이 배가 불러 있는데 음식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마찬 그런 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 의료대란 10개월 동안 의료대란 하나 수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대한 담론을 내놔놓고 자기들이 하겠다 이할 때 사람들이 과연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그게 신뢰도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국민 신뢰가 없으면요, 개혁이든지 새로운 정책이든지 이게 힘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벌써 80억 적자, 80조 적자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는데, 이거 재원 조달은 어디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거 뻥튀기만 하고 소리만 요란하지 실속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TK에 사실 그 구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말하자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23%에서 22, 20, 19, 17까지 떨어지니까 뭔가 뜨거운 느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 국정 지지도가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TK에 어떤 그 뭡니까 그 SOS를 친 셈인데, 그러고 난 뒤에 그 지난주 금요일 15일 날 나온 갤럽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TK의 경우 23%에서 37%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참 저는 이게 TK의 그 주민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뭔가 국정을 전환시킨 것도 아니고 인사개혁을 성공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의 수건사업 있잖아요. 지금 대구가 지난 30년 동안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인당 지역 총생산이 꼴찌거든요. 30년 동안입니다. 그만큼 낙후된 지역에 뭔가 어떤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말 한마디 한다고 거기에 덜렁 생각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지지를 그렇게 높인다,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말하자면 TK에 있는 주민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이런 자세를 보이면요, 그 정부나 그 지금 여당이죠, 국민의힘의 그 말하자면 그 농간이라 할까요? 정치적 그 정치공학적인 접근에 계속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적어도 맹목적이고
이유 없는 그런 지지율의 널뛰기 이런 거는 정말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호남에서 무조건 뭐 90% 지지율 보이고 80% 지지율 보이고 그런 일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아주 그 해로운 일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 정부가요, 그런 TK한테 말 한마디 해가지고 어떻게 국면을 벗어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윤 정부가 사는 길은 일단 다른 거는 다 걷어치우고 의료 대란을 수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못하면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정책 기조 변화요, 인적 쇄신, 부인에 대한 문제 처리 아무것도 믿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실력을 보이고 지지를 해달라는 소리를 해야 되지. 아니, 실력이 엉망인데 지지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거기 해주는 사람들도 바보예요. 지금 정부가 어떤 반성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기들의 그 국정 지지가 17%까지 폭락하고 겨우 이제 20% 지금 만회를 했다 하는데 이거 오래 갈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입장이 똑같아요. 지금까지 의료 대란에 관한. 이게 이 상태로 내년 3월에 가면 윤석열 정부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말하자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된 행위, 잘못된 인격에 대한 말하자면 심판을 받아가지고 우리 정계에서 바깥으로 쫓겨나가야 될 그런 형편이지만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런 반성, 쇄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이거 안 한다면 또 의료 대란을 방치한다면 내년 3월 이후에 뭡니까? 탄핵이 됐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 됐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하고 같은 운명을 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그래 돼야 그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의료 대란이라는 게 우리 국가에 미친 그 악영향, 그 폐단이 너무나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 의대 증원은 되지도 않을 탁상 공론을 미신적인 어떤 과학을 들이대 가지고 이때까지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 놔놓고 아직도 전혀 반성을 안 해요. 그리고 돈은 몇 조 원이나 드는 돈은 돈대로 들고 되는 일은 한 개도 없고 아직까지 전공의나 의대생들은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내년 3월 가가지고도 이게 지금 해결될 기미가 없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그럼 어질러 놔놓고 그냥 다른 사람이 다 그걸 청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겁니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가면요, 정원이 늘어난 32개 지방의대 있죠. 전부 다 이게 붕괴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의대 취급 못 받는 의대 될 거예요. 아마 교육이 될 수가 없으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안 늘어난 서울의 의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지금 타격이 올 걸로 지금 생각이 돼요. 지방보다는 수준이 좀 낮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고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건 벌써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언론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시한 의견은요, 지금 국가에 어떤 추가 투자 없이 또 1000명 교수 정원이라 하는 그런 엉터리 정책의 추진 없이 그 다음에 뭡니까 전문의 중심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이라는 그런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대책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딱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2024년에 입학한 그 의대생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만 2025학년도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그러면 뽑았는 의대생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2026학년도에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은 1년 동안 미안하지만 좀 휴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모아놓으면 우리나라 의료가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10년, 20년 동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일을 만들어 놨으니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2026년에는 의대를 안 뽑아야 돼요. 그러면 뭐 순차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가지고 뭐 문제는 심각하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는 이 방향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윤 정부가 이런 비상대책을 못 세워주면요, 내년에 당해야 될 일은 뻔한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악몽의 쓰나미를 몰고 올 기라고요. 저는 그 윤 정부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무신경하고 도무지 대학교 교육을,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의심될 정도의 교육관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정책을 처음부터 저는 뭐 시종일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교육관의 파탄은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개인적인 인격의 파탄이나 정치적인 파탄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부분은 종류만 다르지 파탄이라는 국가를 망조로 몰고 가는 점에서는 저는 뭐 거의 뭐 비슷한 성격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반성을 하세요. 반성을 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정책을 바꿔야지 지금처럼 그래 어물쩍 넘어가 가지고 결국 만나게 되는 거는 이 정부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그 길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